함진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규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규 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대시보드에 있는 작은 빨간 버튼을 누르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페달에서 발을 뗍니다. 운전대에 앉아있지만 운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버스는 계속 서울 거리를 유유자적하게 달립니다. 코너를 돌고 신호등에서 정지합니다.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최근 서울시가 운행 중인 심야 버스를 방송한 내용인데요. Well, let's take you to South Korea now, where in recent months commuters in the capital Seoul have been riding the world's first driverless night bus. Now, while self-driving taxis are slowly becoming more common in certain parts of the world, autonomous public transport in city centres is virtually unheard of. But is it all cracked up? Well, Nick Marsh took a late-night ride on the streets of Seoul. Midnight in Seoul, and there's $1 million worth of technology cruising the streets. Welcome aboard the Seoul Late Night Autonomous Bus. This is one of the world's first driverless buses to get a public route through a major city. 타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A21번 심야 버스입니다. 밤 11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합정역에서 동대문역 사이를 오가는 대중교통버스입니다. 운행 모습에서도 묘사된 것처럼 이 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주행차라는 것입니다. 이 버스의 운행사인 SUM은 지난 4년 동안 자율주행 야간버스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이 버스는 세계 최초로 실제 노선에 배치된 자율주행 시내버스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야간에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가 운행된 사례가 있으나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버스의 정기 운행은 세계 최초인 것이죠. 이 자율주행 버스가 특별한 이유는 아무도 운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 운행된다는 점입니다. 야간에 버스 운전을 하겠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교통이 복잡하지 않은 야간 도로는 자율주행차를 시험하기에도 매우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100%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어서 이 버스에는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석이 금지되기 때문에 승객은 앉아 있어야 하고 안전벨트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석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차량을 제어할 시험 운전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운전자는 머지않아 없어도 될 것입니다. 이 버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율주행하지만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잡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도 몇 차례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아직은 도로 위의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심야 자율주행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 총 59개소의 교통 신호개방 인프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반복 시험 운행을 거쳐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운행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인프라들은 자율주행 버스의 신호등 색상, 다음 신호까지 남아있는 시간 등을 5G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율주행 버스에 설치한 자율주행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버스에는 9개의 센서와
6개의 카메라가 달려있고 천정에는 안테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GPS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의 자율주행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미국의 자동차 공학자 협회 SAE는 자율주행차를 레벨 0에서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분류합니다. 레벨 0는 아무런 자동화 장치가 갖춰지지 않는 자동차를 말하므로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5단계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벨 1은 크루즈 컨트롤 같은 자동화 기능을 갖춘 가장 기본적인 차량입니다. 레벨이 높아질수록 자율주행 성능이 높아지며 최종 단계인 레벨 5가 되면 모든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된 차량이 됩니다. 레벨 5로 운행되는 차량은 아직까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A21번 버스는 조건부 자동화 수준으로 레벨 3.5 정도가 됩니다. 안전을 위해 시험 운전자가 함께 탑승해 위험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가장 앞선 자율주행차는 중국과 미국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승객들은 레벨 4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일부 지역에서도 로보 택시라고 불리는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안전 운전자 없이 운행되지만 특정 도로와 경로를 따라야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도시의 기능을 완전히 개편하지 않는 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이 가능할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멜버른에 있는 모니시 대학교 대중교통 전문가인 그레이엄 커리 교수 같은 이는 자율주행차가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은 아직은 공상과학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강아지, 어린이, 날씨, 다른 차량 등 도로상의 다양한 변수들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커리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자율주행차가 도심에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기능이 그에 맞춰 개편되어야 하는데요. 도시의 기반 시설, 교통 시스템, 건축 및 설계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여 자율주행차와 같은 혁신적 기술을 완벽하게 수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차량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도로, 신호, 표지판 등을 재설계하고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또 보행자 구역의 확장, 차량과 보행자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계획, 자율주행차를 위한 전용 차선이나 경로의 개발 등도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도시의 다른 인프라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통신 시스템 구축도 필수입니다. 이에 더해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에 적합하도록 교통법규, 보험 및 책임에 관한 법적 기준들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편은 자율주행 차량이 일상적으로 운행되기 위해 필요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자율주행 버스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급여가 버스 노선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버스 운전자를 대체할 방안을 찾는 것이죠. 이로 인해 버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국도 자율주행 차량 분야에서 급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 우버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라이드 쉐어링 업체인 디디 추싱은 국영 전기차 제조업체인 광저우 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브랜드인 GAC 아이온과 리벨 4 로보택시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최근 자사의 로보택시를 8월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미국에서는 GM의 자율주행 택시 프로젝트인 크루즈의 로보택시가 사고를 일으키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던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계기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찬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중국의 기업들과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자율주행차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머지않아 그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